저기 좀 봐. 남편인가? 나이가 엄청 많아 보이는데 겁나게 어린 색시를 데리고 사나 보네 그려. 그러게. 능력도 좋아. 어흠, 어서 갈 길 가자꾸나. 예, 아버님. 냥냥. 사람들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부부로 오해했던 이 둘은 사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였다. 이게 과연 어찌된 사연이길래 저 둘은 이리도 멀리 길을 떠나고 있는 것일까? 옛날 한 고을에 고생원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는 글을 제법 읽어 학식이 매우 높았지만 관운이 따르지 않아 결국 그렇게 꿈에 그리던 벼슬길에 오르지 못했다. 할 줄 아는 게 글 읽는 것뿐이라 낙방하고서도 방에서 글만 읽었으니 남편으로서 어디 집안 살림의 보탬이 되겠는가. 그렇다 보니 아내 홀로 삭바느질을 하며 겨우겨우 살림을 꾸려나갔는데 그동안 고생을 너무나 해서였을까 결국 병에 걸려 죽음의 문턱까지 와버렸다. 여보, 내 과거의 급제에 당신 호강시켜주려 했건만 고생만 하다 이렇게 가는구려. 너무나 미안하오. 고생원은 그동안의 삶이 참으로 후회가 되었다. 과거에 급제했다면 그동안 자신이 한 일이 결국 모두 옳아 보이겠지만 결과가 낙방하여 이러고 있으니 자신의 행동이 마냥 죄스러워 보이는 걸 어쩌겠는가. 우리네 삶이 다 그렇지 않던가. 그 마음을 알았던지 눈 감기 직전에 아내가 고생원을 위로한다. 어쩌겠소. 이게 우리네 팔자인걸. 당신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가요?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도 결국 일이 된 걸 어쩌겠나요? 야옹. 그리고 우리 아들, 제가 좋은 혼처를 약속해둔 집안이 있으니 그 처녀를 며느리로 드리면 될 거예요. 불쌍하지만 야무지고 참한 아이랍니다. 꼭 내 딸처럼 함께 지내고 싶었는데 냥냥. 저 먼저 가요. 알겠네, 알겠어 임자. 걱정 말고 눈 편히 감고 그곳에선 고생 그만 하시게. 그렇게 아내를 보낸 후 아내가 받았다는 며느리감 처녀를 찾았는데 인상부터 참하기 그지없었다. 그 처녀는 아내가 이 일 저 일 하다 알게 된 사이였다고 한다. 부모 두 분 모두 돌아가시고 고모댁에 맡겨져 길러졌는데 지 한몫 밥값 벌어보겠다며 이 일 저 일 다니며 야무지게 살아온 처녀였다. 그 사정이 딱해 살아생전 아내가 꼭 거두고 싶어 했던 처녀였다. 자신의 딸 삼겠다며 말이다. 처녀는 아내의 죽음을 전해 듣고는 그 누구보다 슬퍼했다. 저도 꼭 어머니로서 모시고 싶었던 분이었는데 야옹. 그렇게 자신의 아들과 혼인식을 마치고 이제 막 첫날 밤을 맞기 직전, 세상에 어찌 이리 삶이 기구하단 말인가. 첫날 밤을 보내기도 전에 어이가 없게도 아들이 떡을 먹다 채 순식간에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었다. 아이고 아들아, 어미를 따라 이리 빨리 가면 어쩌잔 말이냐. 냥냥. 하늘이 노래지며 맥이 풀린 고씨. 첫날 밤도 지내지 못했으니 이제 집안의 손이 완전히 끊긴 것은 당연하며 앞으로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인가. 하지만 기가 막히고 황당하기로 말하자면 며느리가 더했으리라. 이 가난한 집에 희망을 품고 시집와서 뿔 시아버지를 모시며 평생을 청상 과부로 살아야 했으니 말이다. 속마음이 어찌 되었던 며느리는 절망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최선을 다했다. 바느질, 빨래, 다림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찾아 불평불만 하나 없이 지극정성으로 시아버지를 모셨다. 그러다 달 밝은 어느 밤, 고씨는 가만히 밖으로 나와 밤바람을 맞으며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하는 듯했다. 자신이 공부하느라 고생시켜 먼저 떠나보낸 아내를 생각하며 말이다. 내 젊은 시절 차라리 책보다 일을 배워 가정에 도움이 될 것을. 나 하나 때문에 며느리가 이 무슨 고생이란 말인가. 아직도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저리 많은 것이. 며느리의 모습이 고생하던 아내와 겹쳐 보였다. 불쌍하지만 야무지고 참한 아이랍니다. 꼭 내 딸처럼 함께 지내고 싶었는데 냥냥. 그래, 그렇게 하자. 아들아, 임자, 저 아이를 정말 내 딸로 삼아야겠구려. 며느라가, 우리 이 마을을 떠나자꾸나. 예? 갑자기요? 이곳에선 안 될 것 같구나. 무엇이 말입니까? 더 이상 대답치 않는 시아버지를 따라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을 모두 정리한 후 마을을 떠나기 시작한 두 사람. 그렇게 두 사람은 길을 떠나 산을 넘고 넘어 자신들을 모르는 곳까지 오게 되었다. 그러다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부로 오해를 받은 것이었다. 산 중턱 한 정자에 도착한 두 사람. 아가야, 이 아버님, 네 비녀를 풀어 머리를 따 묶자꾸나. 예? 왜요? 방금 보지 않았느냐? 괜한 오해를 받지 않았느냐? 우리 당분간 시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와 딸이라고 하고 지내자꾸나. 네가 비녀를 풀면 사람들도 우리를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생각할 것이 아니더냐. 그 말도 일리가 있어. 며느리는 비녀를 빼 머리를 따 묶으니 세상에 어찌나 어렸던지 청산과부로 보이지 않고 영락없는 처녀로 보이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앞서가는 시아버지를 따라 한 주막 앞에 섰는데 이곳은 한양의 과거를 보러 가는 길목에 위치한 곳이라 예전 고씨가 그렇게 드나들던 곳이었다. 마침 도착한 시간에 손님 대접에 정신없는 주막집 주모. 아이고, 어르신 오셨어요. 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이고, 이쪽으로 오셔요. 국밥이요? 아, 네. 아버님, 제가 좀 돕겠습니다. 그러더니 도와달란 말도 하지 않았는데 며느리가 가서 대뜸 주모를 돕기 시작했다. 한참 바빴던 터라 며느리의 손 하나가 어찌나 주모에겐 단비 같던지 주모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렇게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셋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먼저 기별을 받았습니다. 당분간 이곳에 머무르신다고. 그렇다네. 아, 이 아가씨가 어르신 따님이요? 선비님을 전혀 닮지 않아서인지 참 곱네 그랴. 어참, 그리고 참 손도 야무지던데 오늘 참 고마웠네 처녀. 호호호호호호. 이보게, 내가 항상 이곳에 머물던 저 안쪽 쓰지 않던 골방이 있지 않던가. 예, 그렇지요. 우리가 한동안 저곳에 머물겠네. 여기 내 고향에서 정리하고 모아온 돈이네. 한동안 머무는 방값으론 충분할 걸세. 그렇게 골방에 짐을 풀어놓았는데 며느리는 곧바로 나가더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릇 정리며 자리 정리며 스스로 하기 시작했다. 솜씨가 어찌나 빠르고 깔끔한지 혼자서 두목을 하고도 남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이 일 저 일 하며 일했던 솜씨가 어딜 가겠는가. 아이고, 저런 야무지고 착한 처녀가 어디 있다가 이제서야 왔대. 게다가 참 곱기도 하지. 아이고, 이뻐 죽겠네. 주모는 제대로 된 일꾼이 생겼다며 입이 해벌쭉 벌어지면서 눈에서 꿀이 떨어졌다. 어찌나 예뻐 보이던지 주모가 며느리에게 호의를 베푸는데 아이고, 이보게 왜 이리 솜씨가 좋아 세상에. 그런데 아무리 아버지라 해도 다 큰 처녀가 저 골방에서 함께 지내기 불편할 거야. 그치? 그러니 오늘부터 같은 여자끼리니 내 방에서 나랑 같이 지내시게. 안 그래도
시아버지와 어찌 한방에서 지낼지 고민이었는데 참 잘된 일이었다. 그렇게 며느리는 주모 방에 들어갔는데 윗목에 보이는 바느질감도 가만두지 않았다. 바늘을 찾아 들고서 바느질을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예쁘게 모두 손을 봐두었다. 그 모습을 보는 주모의 입은 다물어질 줄 몰랐다. 며느리는 그 후로도 여러 날 열심히 주모를 도왔는데 밥 짓고 바느질하는 일뿐만 아니라 방아 찢는 일, 빨래하는 일까지 세상에 못하는 일이 없었다. 예전 혼자 일할 땐 저거 하느라 장사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요즘 너무 좋아. 웰빙이야 웰빙. 그런데 저러다가 갑자기 어디라도 가버리면 나 혼자 어떻게 이 일을 다 하나. 냥냥. 되려 불안해진 주모는 이제 며느리에게 역제안을 한다. 저기 처녀, 보아하니 따로 갈 곳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여기 이 집에서 쭉 함께 살면 안 될까? 내가 좋은 방을 치워서 그곳에 어르신도 묵게 해주고 방값도 안 받을게. 냥냥. 이 얼마나 반가운 소리란 말인가. 며느리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자 주모는 입이 한방만해지면서 당장 좋은 방으로 바꿔주었다. 그렇게 그곳에 머문 지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자 서서히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곳이 어디라고 했었던가? 바로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 가는 길목이라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이라 하지 않았던가? 이곳인가? 그렇다네. 이 주막에 무슨 사연인지 지조 높은 양반댁 아버지와 딸이 머물고 있는데 아버지의 글솜씨가 보통이 아니고 딸 또한 아름답기 그지없는데 살림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더군. 호, 그래? 어디 가서 저런 처녀는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거라 하더군. 이거 이번에 과거에 붙으면 내가 청혼해봐야겠군. 그래. 무슨 소린가? 내가 먼저 할 거라네. 그렇게 두 사람에 대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곧이어 여기저기에서 혼담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솔깃한 혼담이 있었으니 주모, 이 혼사만 성사시켜주면 홍대감 댁에서 크게 보상해줄 걸세. 정말요? 아, 그러면 인부 두세 명은 부리며 아주 편하게 살 거란 말일세. 세상에, 그렇게만 되면 저도 아쉬울 게 없지요. 알겠어요. 제가 한번 잘 말해 볼게요. 냥냥. 이복의 처녀, 잠깐 이리 좀 와봐. 예? 저기 이 마을 저 건너편에 홍대감집이 있는데 그 집 장남이 부인을 잃고 오랫동안 홀로 지냈대. 나이도 젊어. 그래서 혼처를 다시 구하고 있는데 처녀가 마음에 쏙 든다고 하네. 예? 혼처요? 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 후처 자리라서 좀 그렇지. 근데 저 집안이 후처라는 것만 빼면 하나도 빠질 게 없는 자리야. 홍대감집이 이쪽 지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에다가 집안도 엄청 좋아.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번 아버지랑 잘 이야기해보는 게 어떨까? 아이고,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드디어 올 게 오는구나. 이렇게 며느리가 자꾸 사양을 해대니 홍대감집에서 오히려 몸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3번, 4번 자꾸만 사람을 보내왔다. 제가 가면 부친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것이 마음에 걸린 것이구나. 알겠네. 내 그 문제까지 말씀 전해보겠네. 아버님,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일이 생기게 해서. 아니다, 아가야. 내 고향을 떠나 우리를 아무도 모르는 이곳까지 왔을 때부터 내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며 기다리고 있었느니라. 예? 아가야, 사실 네가 우리 집에 시집을 와 며느리가 되었다 하지만 넌 사실 첫날 밤도 치르지 못했으니 정말 처녀와 다름없지 않느냐. 그게 지금까지 얼마나 내 마음을 무겁게 했는지 모른다. 이제 너도
너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 아내가 널 진심으로 딸처럼 삼고 싶어 했는데 그 바람 내가 꼭 이루어주고 싶구나. 그게 저승에 간 내 아내와 아들의 마음의 짐도 덜어주는 일일 것이니라. 아버님. 며느라가, 아니 딸아, 우리 평생 아버지와 딸로 지내고 이 사실은 죽을 때까지 안고 가자꾸나. 아버님. 그렇게 혼인 허락이 이루어지자 신랑 집에서 사돈을 어찌 객중하게 머물게 하겠냐며 기와집을 얻어 고생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종까지 붙여주었다. 게다가 고생원의 학식이 보통이 아닌 것을 알았던 홍대감은 자신의 지인들을 통해 작은 관직까지 얻어주었다. 또한 홍대감의 안주인으로 들어간 며느리는 집안 대소사를 훌륭히 챙기며 자식들을 낳아 잘 길러 한 명도 빠짐없이 높은 벼슬길에 보내었다고 한다. 그리고 고생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며느리의 친아버지 행세를 했음은 물론이었다. 불쌍한 며느리를 위해 기가 막힌 한 수로 행복을 찾아준 곳이었다. 구독자님, 저 전설의 곤양을 아들처럼, 오빠처럼, 동생처럼, 가족처럼 아껴주시고 구독, 좋아요로 지원해 주신다면 저 역시 큰 복으로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멤버십으로 응원해 주시고 계신 우리 회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